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두 번째 편이죠. 사자소학인데요. 오늘부터는 사자소학을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자소학을 본격적으로 강독하기 앞서서 초급 한문 강독 전체 시리즈 편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리즈 1에서는 추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 문형을 익혀 보았죠. 물론 어원으로 된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문장, 문형 위주로 강독을 했었고요. 그 다음 편으로 이제 계몽편과 동몽선스 편은 산문인데 이 산문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자소학을 거를 수가 없어서 또 사자소학과 함께 이 계몽편, 그 다음 이어서 동몽선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소학은 전체 이제 사언으로 된 네 글자로 된 것을 한글로 해서 아까 같으면 전체 32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전체 요 사언, 사구죠. 사언 19, 자 10개이고 10개구를 할 테니까 보면 전체 한 32강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 사자소학에서는 좀 에너지나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주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나중에 이제 객목 요결도 하고 영신보감, 설은, 자, 해동속소학, 소학을 마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는 소학까지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까지 마쳐야 초급 한문 강독의 초급 시리즈가 이제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소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고전 여러 문헌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남아있는 것이 요 삼자경하고 요 훈몽자회하고 천자문인데 특히 요 훈몽자회나 천자문은 전체적 문장보다는 문장의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천자문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글자 자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자소학이 끝나고 나면 훈명사회와 천자문 편은 또 따로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투트랩으로 사자소학 시리즈를 계속 분량을 적게 해서 이어가고요. 이 계몽편하고 동몽선습, 경몽요괴를 정상 강의처럼 계속 산문 형태로서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자소학이죠. 사자소학에 들어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사자소학은 사자소학의 소학이란 말처럼 소학의 내용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주제로 해서 가르치게 되는 어찌 보면 서당 가기 전에 배우는 입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성인 학습자들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자기 이름도 쓰고 유치원 가서 미리 글을 배우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소학은 서당에 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뭐 서당 가서 배우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학이란 자체가 8세 안팎의 그 어린아이들 또는 유교 입문자에게 초보적인 유교의 기본 사상과 이념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수신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8세라고 하지만은 요즘 칠 것 같으면 거의 한 내용 자체, 이 개념적 내용 자체를 볼 것 같으면 13세에서 15세 사이 안팎의 그러한 교육, 사고관을 키우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아니지만은 중등 교육의 초기까지는 소학 교육이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학은 떼야만 본격적으로 고전이나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는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고전 문헌들 또는 유명한 우리 작품들의 향기를 느끼기 위한 아주 기본 준비 작업입니다. 자, 원래 이 소학이란 책은 송나라 때 대학자였던 주자가 엮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의 제자 유자징이죠. 유자징도 참 유명한 사람이죠. 유자징이 주자의 지시를 받아서 편찬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소학은 일상생활에서 그 예절, 그죠? 어린아이로서 가져야 될 예절, 그 다음 정신 수양을 위한 여러 격언들,
충신 효자들의 그러한 지적 사적 등을 모아 놓았는데요. 이 소학의 내용이 소학이 잘못되었죠? 이 소학의 내용을 4글자씩 묶었어. 그래서 사자소학은 요 소학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4글자씩 묶어서 기본 개념을 딱 잡고 나와 있는 거지.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자소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자소학은 뭐 지루하게 길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도 배웠기 때문에 추구 정도 읽을 실력이 될 것 같으면 100에 100%는 사자소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자소학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가르쳤나, 이제 반대 입장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당에서도 이 사자소학을 시작으로 천자문, 동몽서기습, 명심보강, 통감제로 등을 배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초급 한문 강독, 제가 하고 있는 강독의 목표가 바로 이 소학을 완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되는 교과가 이 사자소학인 셈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추구를 통해서 기본 문형 공부도 하고 이 사자소학과 더불어서 함께 해가야 될 여러 과목들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사자소학에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사자소학이 표명하고 있는 그 목표는요, 이 수신이죠. 어린아이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몸가짐 태도, 그 다음에 처신, 대인관계, 뭐 예의 범절 등 아주 기본이 되는 도리와 윤리, 그리고 생활 규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자소학은.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물론 또 생각하고 어떤 태도, 몸가짐 이런 것들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비유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사자소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야 될 이제 내용은 바로 이렇게 있죠. 사은 4글자로 본 10개죠. 19죠. 19. 근데 글자 수로는 이제 40만 글자인데 또 중복된 걸 빼고 나면 좀 적겠죠. 제가 한번 현토 구별 없이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생아신, 모국아신, 보기회와 유의포와, 이의 온아, 이식포와, 은고여천, 덕후사지, 위인자자, 갈불위효. 빠르게 읽으면 그냥 거의 얼마 걸리지도 않죠. 부생하신, 모국하신, 보기회와 유의포와, 이온화, 이식포와, 은고여천, 덕후사지, 위인자자, 갈불위효. 채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것을 몇십 번 동안 설명하기도 참 번거롭죠. 근데 아무튼 이게 원문이고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허사 부분이 써이자에 대한 용법을 한번 설명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 수로 목적어의 문형 형태인데 와 같다라는 수로로 쓰여 있는 여자나 같을 사자, 닮을 사자지만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용법. 그 다음에 위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지만은 글자를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개념만 잡아놓을 것 같으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써이. 자, 오늘은 써이 허사 부분 중에 써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이는 함으로써라고 할 때 우리도 써라고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크게 이제 문장 속에서 전치사로서 분류가 됩니다. 전치사는 전치니까 앞에 둔다는 거거든요. 어디 앞에 두느냐? 명사나 명사구 앞에 둡니다. 그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명사나 명사구의 대상은 대부분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나 명사구, 구의 바로 앞에 둔다 해서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나눌 때 4가지로 나눕니다. 4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는 우리가 할 때도 많은 조사들 있죠. 우리 조사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네요. 애도 있죠. 애. 여기 애.
애는, 애게, 에서 할 때 다 애가 나오죠. 자, 근데 우리는 그 용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모국어일 때는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는데, 비록 우리 조상들이 한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구분해서 알아야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행위 동작에 따라 가지고 수단 도구의 역할을 할 때는 뭐뭐로, 뭐뭐으로, 뭐뭐로서, 으로서, 을을, 뭐뭐을 가지고. 자, 그래서 뭐뭐을 가지고 뭐뭐 어떻게 한다. 수단과 도구의 역할을 할 때는 요 쓰이가 나오면 요 명사, 요것을 가지고 요것으로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원인과 이유의 역할을 할 때는 뭐뭐로 말미암아 비롯하여 뭐뭐라고 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 한 까닭에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해야만 될 때는 요거 때문에 요 이러한 까닭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그 다음에 의지나 전제나 표준어인데 뭐뭇을 기대하여 뭐뭐에 의지하여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근거하여 여기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에는 뭐뭐로부터 뭐뭐으로 에서 뭐부터 어디까지 이런 조사 같지만은 이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네 가지지만은 대부분 다 골고루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부사로 쓰였다는 거는 요 바로 뒤에 써있자 뒤에 수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수로가 나오기 때문에 써이가 있음으로써 요 써이는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명사나 명사구 앞에 써이는 바로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고 수로 앞에는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이도 문맥에 따라서 시간적, 시간부사로서 이미 정도부사로서 너무 지나치게 한정부사로서 오직 오로지 그 다음에 접속부사로서 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로 앞에 쓰이가 나오면 부사구나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대사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는 주어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주어 수로 뒤인데 바로 써이가 나왔다. 그 다음에 수로 앞에 써이가 나왔다. 수로 앞에 써이가 나왔다. 이렇다는 거는 요 써이자가 바로 수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어로 역할을 쓰는 거예요. 대명사로서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로 뒤에 나왔다는 거는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로서 이 소리가 써있자나 말리을 이자가 이죠. 자, 이때는 역접일 때가 아니고 순접일 때 그리고라는 뭐뭐 하고 나열한다든지 순접의 의미로 이어질 때는 요 써있자가 말리을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바꿔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유무의 보호입니다. 자, 유나 무가 나오고 뒤에 도가 나올 때는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 할 때 뭐뭐시라고 해서 실제는 주격조사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격조사. 보호절의 주격조사로서 뭐뭐시 있다, 뭐뭐시 없다 할 때 요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써있자 역할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사로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사방팔방 할 때가 있는데 상하, 동서남북 이런 말들. 그래서 이상, 이하, 이동, 이서, 이남, 이북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왕, 이래 이처럼 시간과 방위와 범위를 나타낼 때 바로 써있자를 써서 어디 위쪽에 아래쪽에 동쪽에 북쪽에 그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위로 아래로 해서 뒤에 조사 우리말로는 조사가 붙습니다만은 써있자가 바로 그런 방향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이가 광범하게 쓰이지만은 자, 기본적으로는 수단과 도구, 원인과 이유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도구 역할을 할 때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예요. 명사, 명사구. 자, 그것을 알고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뒤에 본문 내용 뒤에 우리 한글로 이어주기 편하게 한글로 이 연결 어미나 아니면 종결에 말을 달고 있는 것을 구결 또는 현토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복이 회화하시고 유의 포화로다. 이의 온화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응고 여천하시고 덕후 사지하시다. 위인자자 갈불위호리오. 자, 나중에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 영상 아래에다가 그대로 자, 이것을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한번 그때그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시간이 나면
짧은 쇼트 문장으로 해서 이 문장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볼 계획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부생아신 모국오신. 자, 부생아신 하시면 모국아신이로다. 자꾸 저는 아가 나오자로 나오는데 결국 이제 1인칭 나자죠. 자, 부생아신. 자, 그래서 아버지는 내 목적이죠. 내 몸을 낳으시고, 자, 어머니는 주어, 자, 나의 몸을, 이제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앞명사가 관형격 의미로죠. 나의 몸, 내 몸이 되죠. 자, 기르시다. 요 국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이죠. 축구공 할 때 공.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 굿자가, 그냥 요 굿자라고도 하지만, 쌀포죠. 쌀포고, 안에 쌀미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여기 국이라고 납니다만은, 가죽으로 둘러싸여진 것이란 거죠. 소리가 요 쌀미에 싸가 있잖아요. 또 요거 쌀포에 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가죽으로 만든 싼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하죠. 근데 가죽공인데 그래서 공국이에요. 공국자인데 근데 요거 사진에 찾아보면요. 사진에 저 아래쪽에 가다 보면 소중히 아끼다, 사랑하다, 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기르다라는 수로로 쓰이면 기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른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국자이기도 하지만 동사일 때는 기르다, 소중히 여기다, 사랑하다 뜻도 요 국에 있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서 내 몸을 기르셨도다. 그래서 기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국, 기를국 그렇게 외우시면 편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엄마가 날랐는데 어머니가 날랐는데 아버지가 날랐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날생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우리 정치가이자 학자인 송광정철이라고 그러죠. 정철 그분이 나중에 강원도 관찰사로 가셔가지고 백성들을 훈육할 때 훈민가라는 요 시조를 지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죠. 시조인데 요 내용을 봅시다. 아바님 날 하으시고 어마님 날 길하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실까 하늘같은 값산 은덕을 을에다혀 값사오리 해놨죠. 그죠? 요새 말로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셨다면 이 몸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하늘 같은 값은 끝없는 은덕을 어찌 다해 값사오리까 갚으오리까 그래 해놨죠. 그죠? 여기도 보세요. 송광정철인데 조선시대 사람인데도 본격적으로 볼 때 뭐 선조, 광해군 그때인가 자꾸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낳으시고 기르시다 어머님이 기르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유교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 생각은 아버지가 낳고 엄마는 기렀다는 거죠. 엄마는 길렀다는 그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 보자 날생에 이제 나라는 건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낳다 그러죠. 낳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다. 자, 낳다와 나오다 할 때 나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아무튼 낳다와 나의 소리 낳자에 그 날생을 쓴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유교는 이제 부자 관계를 나눌 때 이 초자라는 것을 가지고 부자 상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초자는 닮을 초자예요. 닮다 할 때. 근데 닮지 않으면 뭐래요? 우리 불초라고 하죠. 불초, 소생.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불초, 소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초자, 닮을 초자를 보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육다로는 원래 이 글자는 하레비 조자에서 온 겁니다. 물론 요 하레비 조 아니면 또 차 그러면 하레비 조자가 오는데 요 조자가 남성의 성기예요. 남성의 성기.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남성의 성기에서 작은 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한 게 아니고 결국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람들이 이거죠. 시가 좋냐 시가 먼저냐 밭이 먼저냐 그걸 따질 때 뭐 옛날 시제 말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유교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누가 낳았냐는 표현을 쓰면 애비가 낳았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그 시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몸을 낳으시고 엄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그래서 엄마가 그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것도 뱃속에서 기르고, 뭐냐면 뱃속에서 기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육자도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 아무튼 이 고생하신 모국 보시라면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셨도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회아 유의포악을 하죠. 보기회아. 자, 중요한 거, 요 이자는 아까 설명했죠. 수단과 도구, 원인, 결과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를 쓰면 바로 뒤에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바로 이 품을 회자가 오고, 요 이자 뒤에 이 보면 우리가 먹이다 할 때, 물다 할 때, 물릴 포자가 온 거예요. 자, 입에서 뭔가 물고 있는 거, 씻고 있고 물고 있는 것도. 그럼 전부 다 수로인데, 왜 앞에 써이가 와 있느냐? 써이가 와 있으면 요 써이가 부사 역할을 해서 부사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보죠. 자, 그죠? 뭐 꽤, 아주, 지나치게, 뭐 또한, 오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다는 거는 원래 이 문장이 다음 문장을 보면요. 자, 이 오나 할 때 보세요. 이니까 이가 있고 뒤에 명사가 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기, 자, 요것도 먹을 식자가, 요거 보면, 자, 먹을 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니까 밥사로 읽을 되는 게 맞습니다. 이사. 밥이라 할 때 또 사로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왔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전치사고 여기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치사 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원래 이 구였는데, 여기서 앞에서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엄마가 날 기르셨다고 했기 때문에 엄마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낳았는데, 낳았고, 내가 젖으로 먹였는데, 왜 아버지니까 공을 가져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 원래 이제 이가 요거였죠. 이복회하자. 배로서, 회, 품을 회자죠. 품을 회. 자, 그래서 나를 품으시고, 그 다음에 요 이유였죠. 이 보면 요것도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유. 젖으로서 나를 물리셨다. 자, 젖을 물렸다는 거죠. 자, 젖으로서 먹였다는 거죠. 나를 물리셨다. 먹였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복회아, 이유포아였는데, 이 엄마가, 남자들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여기서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어째고, 당신이 낳았어. 내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배로서, 그죠?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서 나를 물리셨도다. 자, 배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해가 오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배가 부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배복자 뒤에, 배가 부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요 포자 있죠? 포자는 이제 먹다도 되고, 먹다, 먹이다, 먹여 기르다, 씹어 먹다,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어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다르게는, 물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물리다. 뭐가 물리다인지 알죠? 그죠? 나중에 또 물리다라는 뜻도 나올 텐데, 보자. 저 20% 할 때 물리다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먹이다, 키우다죠.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먹이다. 다시 한번. 자, 배로서, 젖으로서, 배로서 나를 품어주시고, 수로 목적어 되죠.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여사구입니다. 젖으로서, 쪽 이유였는데 유이 나왔죠. 젖으로서, 자, 나를 배불리 먹이셨다. 그냥 먹이셨다. 먹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앞이 여기군요. 자, 다시 이제 이의가 나오죠. 자, 옷으로서, 수단 도구죠. 수단 도구, 나를, 해갖고, 나를, 목적어예요.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자, 이식. 자, 여기는 밥으로서, 자, 밥으로서. 원래는 이 밥이라는 의미를 할 때는 이 식작이죠. 밥이죠. 사라는 의미도 밥사라고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전통적으로 식이라고 읽기 때문에, 밥으로서, 자, 여기도 수로 목적어 되죠. 나를, 원래 이제 배부를 포라고 그러죠. 배부를 포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물릴 포라고 그래요. 배부를 포도 되고, 물릴 포, 물리다. 자, 물린 거 당연히,
여기 물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던 유의포화. 그죠? 유의포화할 때 포자는 이제 젖을 물리다 할 때, 입으로 이제 물게 할 때 그 물리다고. 자, 물리라는 말은 다시 자기 싫을 만큼 몹시 실증 날 때, 나 너한테 물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실증이 날 만큼 싫어하는 상태. 그 실증이 난 상태를 이제 물리다 그러죠. 그죠? 물릴 포즈라고 그래. 자, 밥으로서 나를 배불리 먹이셨다다. 배불리 먹였다 할 때, 물리게 할 때 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하시고 밥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배부를 포 해도 돼요. 배부를 포. 자, 그 다음 나올 때 은고여천걸 하죠. 은고여천. 자, 은과 요 덕이 나오죠. 요 은과 덕. 자, 은과 덕의 의미는 유교적 의미예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 우리 보면 이제 은혜라고 많이 씁니다. 사람들 생각을 할 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데, 실제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이제 혜택을 이야기하는데, 혜택까지 빼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맘심이 있죠, 그죠? 자, 이거예요. 비로소 내가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구나, 남의 위함을 받구나라고 느끼는 게 은이에요. 여태까지는 감춰져 있고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고 몰랐는데, 그때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비로소, 내가 남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위함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스물런자라고 쓰잖아요, 스물런자. 근데 그 숨어있는 상태가 마침내 드러나는 것도 은이에요. 자, 근데 실제 요 은혜 그러면, 자, 요게 내가, 이 해자가 바로 뭐냐면, 보살핌을 받고, 아니면 상대방의 위함을 받고 있는 상태의 그 신세나 혜택이 되는 구체적 사유나 설명이 되는 일들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택이 뭐냐 그러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은은 해석을 할 때 이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 높기가 하늘과 같고, 자, 은고니까 은혜가 요 두 개만 볼 것 같으면 은혜가 높다, 그죠? 은혜가 높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뒤에 전체적 수로는 하늘과 같다라는, 같을 였자. 그 다음에 뒤에는 요 닮을 사자지만은 요것도 같다라고 씁니다. 자, 해석을 할 때는 은혜는 높기가 말할 때는 요건 부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수락해서. 자, 높은 것이, 은혜가 높은 것이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는, 자, 요 덕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은인데, 은이 세상에 드러난 것,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덕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덕인데, 누구라도 다 알게 되는 상태의 것들을 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덕이 두텁기는 사지, 땅과 같다, 이거라. 땅과 같다. 그래서 닮을 사자도 요 닮을 사지만은 마치 같다라고도 같이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은고여천, 은혜는 높기가 하늘과 같고, 자,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다, 이거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인데,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도 느낄 수 있고, 느끼는 상태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부모는 저 집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만 갖고 있고 겉으로 표하고 드러내지 않는 상태는 그는 요즘 와서는 사랑이 아니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이 마음부터, 부모님이 나한테 쓰는 마음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주신 것들, 모든 것, 태어날 때부터 키우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은혜는 높기가 하늘과 같고 두텁기는 땅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로 위인자자. 자, 위하면, 이야기했죠. 위하면 기본적으로 5가지, 6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 먼저 1번에 하다, 뜻이, 그죠? 2번에 되다, 3번에 해지다, 4번에 만들다,
이번에 뭐뭐로 삼다 아니면 여기다. 자, 기본적으로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삼다, 여기다. 여기가 6번 칩시다. 요 위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알아야 돼. 위치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삼다, 여기다. 그리고 나중에 위가 이하고 붙으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인정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말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위 나오면 하다, 되다, 지다, 만들다, 삼다, 여기다. 자, 나와요. 그래서 인자니까 사람의 자식이에요. 사람의 자식이 된 자. 사람의 자식이 된 자라고 해석하는데, 요 놈자자 용법은 추구할 때 가장 먼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원래 바소가 있고, 놈자자가 있고, 나중에 문장을 칠 것 같으면 맨 뒤에 야자가 있는데, 뭐뭐 한다는 것은 뭐뭐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문장의 기본 패턴입니다. 왜냐면 이 문장은 판단문에서 A는 B이다라는 판단문이죠. 그러니까 둘 다 A와 B가 명사일 때 앞명사는 주어가 되고 뒷명사는 수로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냥 그 뒤에 이다라고 하는 이 서술격 조사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라 하면 나는 대명사고 학생도 대명사고 명사라 칩시다. 명사와 명사인데 이게 주어고 여기 수로예요. 그럼 나는 조사가 보고 학생이다 할 때 이다는 이가 서술격 조사고 다는 종결사인데 이처럼 명사와 명사 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한문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어는 고리어이기 때문에 는이나 학생이다와 같은 그러한 조사들이 활용되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가 주어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는, 이가가 붙는 거고요. 뒤에 수로의 명사고 같으면 그냥 이다를 붙이면 됩니다. 이다, 인데, 이다 할 때 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만들어야만 판단문의 요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는 다시 한번 쓸게요. 뭐뭐 하는 자는 야다 이렇게 딱 쓸 것 같으면 A는 B이다는 판단문에서만 이런 문장을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요 놈자차 앞에 나오는 것이 명확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명사나 명사구이면 요 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것도 명확한 명사나 명사구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보 시성 하면 두보는 시성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죠.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들이 명확하지 못할 때는 요 놈자자 불완전 명사인데 앞쪽에 있는 놈이 뒤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인자가 자를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위인자를 보면 사람이 되다, 보존 역할을 쓰였죠. 그죠? 사람이 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을 하다라고는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 삼다, 사람의 아들로 만들다, 사람의 아들 되다라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위에는 뭐가 되다라는 피동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어찌 갈 자죠. 어찌 갈 우리 보면 의문 대명사 쓸 때 의문사로 쓸 때죠. 어찌 갈 의문사로 쓰였어. 자, 어찌 불위효요. 자, 그러니까 요 위자가 수로가 쓰인 거예요. 왜 수로냐? 요 아미불자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 뒤에는 수로가 온 거예요. 요 의문부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로는 보다는 효도를 하다죠. 효도를 하다. 그래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배로서 품어주시고 젖으로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앞쪽에 배부르게 하시고 또 갑자기 생각난다. 따뜻하게 옷을 입어주시고 그저 배부르게 먹여 주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높기가 하늘과 같고 땅이 두텁기가 땅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효가 뭐냐? 요즘 사람들한테 젊은이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효도가 뭐야? 효요? 효구고 부모한테 잘하는 거요. 부모한테 잘하는 게 효다. 어림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찾아보면
부모를 뭐 잘 섬기는 도리라든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효라고 해요. 효라고. 근데 위에서 효 나올 때 부수에 보면 여기 요거 쓸 때 부수에 쓰면 우리 보면 늙을로라고 나와 있죠. 그죠? 늙을로 해서 늙을로 해서 늙을로 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글자는 원래 보면 요 하나는 다섯 오고 둘은 효라고 그러죠. 효. 우리 그 효나 괴에서 셈을 하고 헤아리고 세상의 천리나 이치나 헤아리고 뜻을 헤아릴 때 점을 치고 헤아릴 때 효라고 하는데 이 효란 글자에서 요 다섯 오 두 개가 겹쳐지는 건데 여기 보면 다섯 오 두 개가 겹쳐졌죠. 그죠? 다섯 두 개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자가 변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든 어쨌든 X 모양 두 개, 요 소리 자체가 효예요. 그래서 밑에 아들 자자인데, 자, 그러니까 자식이 헤아린다. 자식이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 뭐 자기보다 뭐 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식이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헤아리는 마음.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자라고 그랬죠. 자, 자식이 부모를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고 섬기는 일을 요거는 이제 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효. 그래서 자애하고 효도하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가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글자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해하시겠죠? 효. 자, 그래서 또 이거 효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반포지효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반 우리는 쓸 때 효 그러면 효성이 지극하다 들어봤죠? 효성, 요 정성성을 써서 아니면 우리가 충을 설명할 때도 충성 그러죠. 충성. 원래 성이에요. 효 자체가 중요하고 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나 충은 그러한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정성성이 보면 이제 보면 그것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행하는 것. 그게 성이에요.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은 이야기했죠. 자, 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 은혜를 입었다는 상태가 그냥 인지한 상태는 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효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는 바로 이 효예요. 근데 헤아리고 난 연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헤아린 바를 대고 섬기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행동이라든지 생활이라는 태도라든지 앞으로 어떤 모든 것들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충도 마찬가지예요. 충도 그냥 맹목적으로 뭐 임금이라든지 주군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이나 사회단체 국가에서 어떻게 가지는 마음 그것을 이제 성이라고 하는데 성을 할 때는 정성껏 정성이라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 행함을 다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도 시간이 벌써 40분 가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쪽에 이제 이 과목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적어도 한 30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것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하시니로다. 복이회하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이이오나 하시고 이식포하로다. 은고 여천하시고 덕후사지하시다. 위인자자 갈불유허리요.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오시니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요 국자가 길국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이 회화로서 회화하시고 복이 원래는 이복이었는데 배로서 써자가 행위동작의 수단 도구 뭐뭐로서 뭐뭇을 가지고라는 의미죠. 그 배를 가지고 배로 나를 품어주시고 유의포와 자 젖으로서 이것도 써이 마찬가지죠. 젖을 가지고 젖으로 나를 먹여주셨도다. 먹일 포자. 자, 이이오나, 요즘 옷으로서, 여기도 수단 도구죠. 써있자가 옷을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죠. 그 다음 이식포화. 자, 여기는 이제, 원래는 명사면 밥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서, 자, 그리고 밥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은고요천, 은혜가, 그죠?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가
고여천이죠. 고여천. 하늘과 같다는 건데, 높기가 하늘과 같으시고, 덕후 사지. 덕이 두텁기가, 덕은 두텁기가, 사지. 요 사자가 같을 사 닮은 사자라 그랬죠? 땅과 같으시다. 위인자자, 자식된 자, 사람의 자식된 자가 어찌 그랬죠? 불위호, 그죠? 효도하지 않으리요. 자, 이렇게 해서, 자라수학 첫 시간이었는데요. 전체 시간은 한 30분 전후로 맞추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전체 4은, 4구, 19죠. 자, 19, 전체 내용. 4은으로 된 1구를 19를 한 강으로 해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맨 뒷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